그럼 오늘은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을 해서 얼굴의 가장 대표적인 주름 부위인 미간주름, 또 이마주름, 그 다음에 콧등에 찌푸린 주름, 눈가의 주름, 또 입꼬리가 처지는 것을 올려주는 것, 그 다음에 자갈턱 이런 부위를 시술하는 기본 시술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시술들이지만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응용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아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초를 돌아가서 처음을 생각해 본다는 생각으로 따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은 미간주름입니다. 미간주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주름이죠. 관여하는 근육은 내측으로 눈썹을 끌어당겨주는 이 근육을 눈썹 주름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르게이터 슈퍼실리아이 머슬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서 움직여 수축해서 또 가운데 쪽 그 불룩한 덩어리를 만드는 근육을 눈살근이라고 합니다. 프로세루스 머슬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르게이터 머슬, 눈썹 주름근, 그 다음에 눈살근, 프로세루스 머슬,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미간이에요.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미간 한번 찌푸려 보시겠어요? 네, 이분은 코르게이터 머슬의 무브먼트도 강하지만 프로세루스 머슬의 컨트랙션이 굉장히 강하죠. 따라서 도즈를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코르게이터 머슬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강하다면 이 코르게이터 머슬, 즉 눈썹 주름근은 이렇게 생긴 근육이거든요. 사선으로 해서 길쭉하게 있는 근육인데 이 부분을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이라고 하고 동공 중심선 쪽에 있는 부분을 테일, 코르게이터 머슬의 테일, 꼬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분이라면 꼬리 부분까지도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상자분께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 넓게까지 퍼져 있지 않고 가운데와 약간 옆쪽만 주름이 잡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눈썹 주름근, 코르게이터 슈퍼실리 머슬의 헤드 부분, 그리고 프로세루스 머슬, 눈살근의 중앙 부분을 치료를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주사한다고 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곳인데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주사하는 보툴리눔 톡신이 안와 눈확이라고 하죠. 오빗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술을 할 때 안와로 가지 않게 눈으로 가드를 확실하게 해주고 주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코르게이터 머슬의 헤드 부분은 굉장히 깊게 위치한 근육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인트라머스큘라 근육 내 주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 두 가지만 염두에 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코르게이터 헤드 부분을 주사할 텐데요. 따끔합니다.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약간 뼈에 살짝 닿을 정도 느낌으로 해서 2.5 유닛을 주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도 역시 오빗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뻑은 이렇게 해서 2.5 유닛, 2.5 유닛을 주사했습니다. 남자분의 경우는 3유닛, 3유닛이 필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 프로세루스 머슬, 눈살근을 주사하겠습니다. 눈살근은 그렇게 깊이 위치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하 주사한다는 생각으로 뭐 뼈까지 터치 안 하고서는 하시면 되고 위아래로 길쭉하기 때문에 한 군데보다 두 군데 나누어서 5유닛 정도를 주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측으로 가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빗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핀칭을 해주시고 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하 지방층에 주사한다는 생각으로 2.5 유닛, 2.5 유닛에서 5유닛 주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간 시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마의 주름이죠. 이마 주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술하는 부위인데요. 이마의 경우는 사람들마다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눈 살짝 뜨시고 눈썹을 위로 치켜 떠보실까요? 네, 굉장히 잔주름이 고르게 많이 퍼져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눈썹 바로 위쪽에도 주름이 많이 잡히죠. 됐습니다. 편하게 계시고요. 이런 분의 경우는 여기 주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 보톡스를 넣겠다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근육의 움직임이 저하가 되면서 눈썹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눈이 더 무거워지실 수 있는 부작용이 흔히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쉽지만 따라서 너무 가깝게까지 눈썹에 가깝게까지 주사하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데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약 2cm 상반까지는 주사를 하지 않거나 매우 소량만 한다라는 가이드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간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2cm까지 이 정도의 영역, 눈썹을 중심으로 해서 2cm까지의 영역까지는 주입을 피하거나 매우 주의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술하지 않는 부위가 될 것이고 위쪽만 시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주름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을 주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환자가 시술 후에 눈썹 모양이 바뀌거나 눈이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주름을 완벽하게 다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눈 떠보시고 위로 치켜 떠보실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주로 위쪽 3분의 2, 이마의 위쪽 3분의 2가 될 테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근육은 이마근, 프론탈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프론탈리스 머슬은 그렇게 깊이 위치한 피하지방이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피내 주사 혹은 약간의 피하 주사 정도의 깊이로 주사하면 되고 너무 깊숙이 찌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고르게 우리가 놓을 용량을 정한 후 그만큼의 용량을 고르게 나누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마 전체를 시술하는데 7.5 유닛 정도가 필요한데 얼굴이 좀 작으신 편이고 또 아래쪽을 많이 주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5 유닛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용량만 주사를 해보겠고요. 주름의 모양을 보고 시술할 부위를 양쪽이 대칭이 되게 1cm 정도, 1에서 1.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킹을 해주고 위쪽은 그거하고 지그재그 패턴이 되게 마킹을 해서 주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절히 나누어서 주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마는 제일 아파하는 곳이긴 합니다. 굉장히 따끔따끔하거든요. 천천히 시술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포인트씩 정도. 약간 솔직히 볼록 윤기되는 느낌이 들게 해주시면 진피에 바로 직하부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선, 세이프티 마진을 잘 지켜주시면 눈썹이 무거워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탈 지금 6유닛 정도를 주사를 했습니다. 주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가쪽을 많이 빼먹지 않고 함께 주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앙부만 근육이 마비가 되면 눈썹을 올리려고 할 때 눈썹의 끝쪽을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 같은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서양인들은 좀 좋아하는 경우도 백인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게 치켜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이드까지 같이 시술을 해주시고 약간 이 부분에 있는 주름이 아쉬우니까 아주 소량만 조금씩만 주름을 따라서 아주 소량의 주사를
해주겠습니다. 절대로 양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 이렇게 해서 이마와 미간 시술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눈가 주름입니다.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눈가주름인데, 눈가주름은 일반적으로 조금 공식화해서 시술하는 게 가능합니다. 눈꼬리 외안각이라고 하죠. 눈꼬리에서 기준점을 잡고요. 자, 바로 눈꼬리로부터 1.5cm 떨어진 곳을 눈꼬리로부터 1.5cm 이 정도가 됩니다. 잡게 되면 대부분 이 오빗, 우리 눈화뼈의 가장 끝쪽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곳에서 세 곳을 위아래로 2cm나 1.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홀을 그리게 세 곳을 주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사하는 용량은 한 곳에 2에서 2.5 유닛을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5유닛씩 주사를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주름이 강한 곳은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것을 가감할 수 있겠죠. 따끔. 간단하죠? 가장 기본적인 3포인트 인젝션을 시행했습니다. 자, 주름이 더 넓게 있는 경우 아래까지 더 연장할 수 있고요. 또 주름이 가쪽까지 더 많이 간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를 더 추가해서 주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시행해 볼게요. 살짝. 자, 그러면은 눈가, 외안각으로부터 왜 1.5cm라고 하는 안전선을 두고선 시술을 하느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확 안으로, 오빗 안쪽으로 톡신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눈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시가 생길 수 있겠죠.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한 부분에서 시술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하는 근육의 타겟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눈둘레근이죠.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고, 역시 피하 지방이 별로 없고 피부 바로 밑에 존재하는 아주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진피내 주사 또는 피하 주사로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가장 기본적인 3포인트 인젝션을 시행했습니다. 자, 이제 이마와 미간과 눈가까지 시술이 되었고요. 은근히 많이 환자분들이 치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콧등 주름인데요. 자, 코 찡긋해 보실까요? 예, 이거요. 이게 귀여울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부분으로도 따라서 주름이 생기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흔히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코 찡긋. 자, 이것은 여러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은 코근, 네잘리스 머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송곳니를 탁 보일 때 찌푸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근육이죠. 우리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이라고 하는 여기 쪽에서 입꼬리에서부터 콧방울까지 연결되는 이 근육이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근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눈살근,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눈살근을 치료를 했으니까 코근과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을 마비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근육이 다 마비가 되면은 윗입술을 못 올리겠죠. 그러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가장 먼저 눈살근, 코근 부분 정중앙 부위에 한 포인트를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찌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근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근육에서 코로 연결되는 이 부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해부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코 뼈와 연골이 연결되는 소위 말하는 매부리 부위라고 하죠. 이 매부리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수평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우리 내안각 안쪽 눈꼬리죠. 안쪽 눈꼬리로부터 수직선을 그은 부위, 이 부위를 타겟으로 해주시면, 이 부위를 타겟으로 해주면 우리 LLSAN 윗입, 술입, 콧방울 올림근의 코 쪽 부분을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확실한 효과를 주는 시술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찡그렸을 때 덜 주름이 생기게 도와주는 정도로 한 50% 정도의 효과만 보고 기대하고 시술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시술하는 거는 네이살리스 머슬은 그렇게 깊은 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살짝 진피내 주사에서 피하 주사에 가깝게 2유닛 주사하고요. 아까 표시한 부위에 2유니트를 또 다시 주사를 하고, 마지막 2유니트, 이렇게 해서 총 6유닛을 주사해주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코 찡긋했을 때 생기는 주름의 양상이 반 정도 줄어 있을 겁니다. 아주 안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거의 끝났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얼굴의 아래쪽이죠. 자, 소위 말하는 자갈턱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여기 턱 쪽으로 이렇게 우하고 내밀어 볼까요? 아랫입술을. 그렇죠. 멘탈리스 머슬, 턱끝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굉장히 뼈에 탁 붙어 있고 상당히 강력한 근육인데, 입꼬리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면서 턱을 위로 올리게 되죠, 턱끝을. 근데 이 과정에서 피부에 이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 근육이 움직이는 그 윤곽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정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쭈글쭈글해지는 할아버지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됐습니다. 힘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잡아줘야 됩니다. 턱끝근, 멘탈리스 머슬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잡아보면 근육이 그냥 잡히거든요. 다만 바로 턱끝근의 위쪽에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즉 입둘레근이죠. 입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둥근 서큘러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영향을 줘버리면 턱끝도 못 턱끝의 주름은 울퉁불퉁하면 좋아졌는데 입 움직이는 게 삐뚤어지거나 음식 먹을 때 흘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곤란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계세요. 턱 끝에 뼈, 만디블, 그 아래턱뼈에 보더를 그려주시고, 그 위로 한 1cm 정도의 영역보다는 위로 올라가지 않게 시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1cm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이 부분을 톡신으로 마비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러 포인트 놓을 필요 없이요. 정가운데 한 포인트, 그 다음에 그로부터 1cm 옆에 있는 쪽으로 한 포인트, 또 1cm 옆으로 한 포인트에서 3포인트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힘을 빼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놓는 용량은 근육의 힘에 따라 다른데, 이분은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유닛 정도를 주사한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5에서 7.5유닛 정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미간 시술할 때도 눈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 둘레근,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쪽으로 가지 않게 손으로 가려주고 주입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근육은 굉장히 깊고 두꺼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내 주사가 필요하고 깊이 주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의 뼈에 딱 닿는 느낌 들 때까지 깊게 정중앙부를 이렇게 해서 6유닛을 주사했습니다. 자,
멘탈리스 머슬, 턱 끝근을 잡을 때 함께 잡아주면 좋은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입꼬리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근육이에요. DAO, 디프레서 앵귤리 오리스 머슬이라고 하고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 근육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부채꼴 모양으로 존재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아래쪽으로 입꼬리를 떨어뜨리죠. 이 근육을 어느 정도 마비를 시켜주면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상쇄시켜서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리는 근육의 힘이 더 밸런스가 좋아지겠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입꼬리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중력의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줍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너무 입꼬리 쪽에 가깝게 입꼬리 내림근의 위쪽 부분을 타겟을 하게 되면 효과는 좋지만 입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렇다고 너무 아래쪽 턱뼈 쪽으로 마진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너무 떨어질 테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엑스퍼트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은 입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1cm 가쪽으로 선을 긋고요. 거기서부터 2cm 아래로 내려간 부위 점을 타겟으로 해서 2유닛 정도를 주사하면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술을 해볼까요? 입꼬리에서 1cm 가쪽, 그쪽에서 아래로 2cm 부위를 주사합니다. 깊이는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요. 이 유닛을 피하 지방층 깊이로 주사했습니다. 자, 반대쪽도 진행해볼게요. 무리해서 시술하지 않는 게 좋은 부위입니다. 자, 이쪽도 새로운 마킹을 해본다면 반대쪽도 입꼬리를 기준으로 1cm 가쪽 그리고 그곳에서 2cm 아래쪽 내려온 것을 이 유닛을 주사합니다. 피하 지방층으로 주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1주 정도 있으면 이제 입꼬리가 조금 덜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게 좀 덜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흔히 시술하는 주름 부위에 대한 시술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또 유독 사랑하는 부위가 있죠. 바로 사각턱입니다. 이제 사각턱이 탁 튀어나왔을 때는 우리가 교근, 우리 깨물근이라고 하죠. 씹을 때 쓰는 근육인데 어금니 힘 꽉 줘보실까요? 네, 탁 튀어나오잖아요. 힘 빼시고요. 이 근육은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이 정도 되는 근육입니다. 이것을 다 마비시킬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힘 꽉 줘보시고 네, 거기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센터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얼굴에 힘 빼셔야 됩니다. 얼굴에 앞에서 봤을 때 폭을 줄여주는, 앵글을 줄여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꼬리와 우리 귀부슬이라고 하죠. 트라고스를 연결하는 선, 그리고 입꼬리와 이 귓볼을 연결하는 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선보다 위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는 하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근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쑥 꺼지게 되면 볼이 쑥 꺼져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래쪽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턱뼈, 아래턱뼈의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3개의 세 점을 찍고 그 세 점에 각각
10유닛, 10유닛, 10유닛 총 30유닛을 주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진하게 희석한 보트레인 톡신을 사용하는 게 좋고 조금 더 긴 바늘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앞으로 시술할 때 어금니를 꽉 깨물게 하고선 하면 더 정확하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꽉 힘줘 보시고요. 힘 빼보시고 깊숙이 근육 내 주사.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퍼지게. 부작용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지켜서 해서 주시면 뭐 문제가 될 부작용은 없습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반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윤곽을 힘줘 보시고 근육의 윤곽을 잡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술해야 될 부위를 마킹을 하고 입꼬리와 귀 입구슬을 귀를 연결하는 선보다 위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게 하고 아래쪽에 치우쳐서 세 포인트를 조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금니 힘줘 보시고 힘 빼시고 깊숙이 깊숙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얼굴 시술을 마쳤습니다.